안녕하세요. 실제 매매에 도움되는 수급과 차트 분석, 주차할 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추세 돌파 눌림목 매매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눌림목 매매 기법 알기 전에 중요한 이제 설정 두 가지를 제가 오른쪽 위에 상단에 링크를 할 테니까요.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시면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정 첫 번째는 이 양봉에 거래가 양선으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기본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위에 띄워 드릴 테니까요. 꼭 이거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야지 차트 분석하는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 외국인 순매수 금액, 기간 보유 수량, 순매수, 개인 보유 수량, 개인 순매수. 이 보조 지표 설정하는 방법을 오른쪽 위에 설정해 둘 테니까요. 이것도 꼭 설정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추세 돌파로 눌림목 매매 가능했던 종목들을 쭉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한번 시세가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의 형태가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면은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은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좀 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매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고점 한번 형성을 하고 외국인이 좀 많은 공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한 번, 두 번, 세 번째 흐름 속에서 강력한 돌파가 나왔어요. 갭상승까지 나오면서. 근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때 특히 대형주들은 거래가 실리면서 갭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랑 기관에 이런 메이저의 양매수가 나오는 게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메이저들 수급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는 어떤 좋은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한 번에 동시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모르죠. 어떤 정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대신에 차트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 한번 들어오고 이런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추세 라인 하단 구간에 눌리고 나서 이런 반등의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보통 이런 추세 라인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특히 보시면은 뭐 외국인이 눈에 띄게 계속 매수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메이저 수급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바닥 구간 보시더라도 바닥에도 매수를 했죠. 이때 이제 오미크론 확산 뉴스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 자체가 좀 공포감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이제 저항 구간까지 딱 찍고 지금 주가가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세 라인을 돌파했지만 이 흐름 자체가 어떤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추세 라인 돌파했으면 아무래도 향후에는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있는 차트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개인이 많이 물렸어요. 개인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서 물려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외국인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삼성전자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는 이 이상이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좀 횡보가 지속돼야 이 개인 물량을 소화를 해야 주가가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단기 추세 라인 돌파를 했을 때 이런 추세 하단 구간에 눌릴 때 매수를 해보고, 그리고 이 메이저 수급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리고 나서 반등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 해야겠죠. 이런 차트는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이제 같이 움직였던,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였던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장기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쭉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중요한 게 어떤 상승이 나오고 어떤 눌림목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때 볼 수가 있었죠. 이 구간에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런 상승 추세 라인 하단 구간에서 눌림목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 하락 추세 라인 구간 가까이 눌린 게 아니라서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었다. 근데 내가 이제 차트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갭상승 나온 시가 라인 밑으로 빠졌을 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물량으로 분할로 소액으로는 매매가 가능했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보다 아무래도 좀 늘리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매매하기는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갔던 LG전자. 자, LG전자도 이런 장기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수급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물론 이제 이전에 장기 추세 라인을 찍어주는 기관의 수급이 한번 들어왔죠. 외국인이 좀 안 들어온 게 아쉽지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 하단 구간 이탈하지 않고 매매가 가능했던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이제 추세 하단 구간 빠졌을 때가 오히려 매매해볼 타이밍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런 갭상승의 양봉이 실리면은 갭상승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 갭상승 뜬 시가 밑으로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이렇게 추세 라인을 돌파한 흐름 속에서 눌림목에서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장기 추세 라인 구간을 돌파를 했잖아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장기 추세 라인 하단 구간까지 빠지지는 않았지만 직전 저점 라인대 구간, 이 라인대에서 십자 형태의 캔들이 바닥을 알리는 십자가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이 시작이 됐죠. 이 종목은 딱 보더라도 이 추세 라인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눌림목 과정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히 계속 들어왔다. 주가가 빠지는데도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추세 돌파하는 시점에서 기관도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었고, 색깔을 바꿔보면요, 기관도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추세 돌파되기 전에도 이렇게 기관의 수급, 이런 좀 장대 양봉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종목은 추세 라인 돌파하고 이런 눌림목에 매매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대형주 종목들은 좋은 점이 뭐 호가창이 얇아서 내가 팔고 싶은데 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내가 큰 금액을 샀을 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저 아래로 막 집어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대형주들은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가격에 내 물량을 살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 물량을 팔 수가 있다. 한마디로 호가창이 안정적이다. 대신에 이제 좀 단점은 급등주나 이제 코스닥 뭐 개별 종목 그런 종목처럼 한 번에 상한가 딱 나온다든가 이제 그런 흐름은 없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추세 돌파했을 때 추세를 돌파하고 눌림목 이런 구간에서 좀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보시면은 이번 종목은 미국 주식에서 머크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화이자보다 먼저 나왔던 머크의 종목이죠. 미국 주식에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차트를 좀 크게 보면요, 이런 장기 추세 라인을 돌파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직전에 이 추세 라인 선과 고점과 연결을 해보면은 딱 이 구간 상승했다가 갭상승으로 뛰어버리고 눌렸을 때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차트가 기존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더라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키포인트는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올라갔다가 그냥 올라가면은 보내주고, 눌리는 종목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눌렸을 때 매매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종목 텔레칩스, 이거는 코스닥의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현재 2,741억이거든요. 이런 코스닥 종목을 매매를 할 때요,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될 게 이 재무제표에서 별도 기준으로, 별도는 이제 자회사랑 그런 게 다 포함된 기준이고요. 별도 기준으로 적자가 아닌 회사를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보시면은 이 종목은 매출액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32.9%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에 마이너스 80억에서 현재 플러스 21억, 흑자 전환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76억에서 현재 플러스 20억, 흑자 전환.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코스닥이고 좀 시총이 낮지만 저런 재무제표를 살펴봤을 때 이런 장기 추세 라인을 돌파했을 때, 돌파했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최대한 추세 라인 돌파했던 구간 근처 가까이 최대한 싸게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 추세 하단까지 안 눌리고 그냥 매수한 가격으로만 체결이 됐다고 하면은 그냥 그것만 마음 편하게 수익 보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런 추세 돌파되는 종목은 또 다시 이제 다른 종목에서 또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월 11일 날에 고가가 25.81%. 그래서 이런 코스닥 종목에서는 특히 좀 더 탄력이 좋을 수도 있다. 대신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재무제표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추세 돌파 눌림목 매매 기법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키포인트 정리를 하자면요, 자, 삼성전자, 아까 텔레칩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머크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갔다가 추세 돌파했던 추세 하단 구간 근처까지 눌렸다가 올라갔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 싸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에서 싸게 매수를 하자. 그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이저 수급을 꼭 체크를 하자. 추세 돌파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SK 하이닉스처럼, 물론 이제 이런 데서는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추세 돌파로 따지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구간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건 매매 안 해도 충분히 다른 종목 매매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추격 매수하는 흐름이 될 수가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가는 거는 보내주고 눌리는 거를 천천히 기다려서, 이게 습관이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추세 돌파 눌림목 매매 기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